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난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월 5일 대박난 박약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박약사님께서 또 생각하시고 또 굉장히 또 많이 분석하신 시황과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박 팀장이 대신해서 찾아왔고요. 시장이 다이나믹하죠. 아주 그냥 다이나믹합니다. 예, 뭐 빠졌다 떨어졌다 빠졌다 서킷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선물 시장은 상한가로 시작을 하고 아마 9.11 테러에 이 정도 역사적인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한 얘기죠. 예,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일단 6천 정도가 되면은 이게 영상이 재밌어요. 전쟁 이전에 찍은 영상 중에 보면은 뭐 시장이 이란 전쟁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미국 경제 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유는 갖다 붙이면서 조정을 찔끔찔끔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훅 받는다. 요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이렇게 좀 어떤 시장 양상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는 뭐 급락을 하고 서킷이 걸리고 오늘은 또 상승이 엄청나게 또 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해지는데, 현재 일단 이란 전쟁은 뭐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란 정부랑 미 중앙정보국이랑 뭐 물밑 접촉을 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미국의 정보국이나 국방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뭐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과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또 뭐 전쟁은 안 했지만 또 이란 지도자가 또 사망을 했잖아요. 폭격을 당해서. 그래서 사망은 아니지만 베네수엘라의 그런 대통령이 또 초유의 미국한테 체포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도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전쟁은 오히려 단기로 빠지다가 오르는 이런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예, 늘 이래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 투자 용어에서도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실존한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급하락을 했을 때, 근데 얘가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근데 단기적인 외부 요인이든 뭐든 때문에 급하락을 해. 이럴 때에만 매수를 진입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지금이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통하는 전략 시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영상에서도 박약사님도 그랬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박 팀장도 그랬고, 겁먹지 마라. 시장 간다. 아직 빠지는 장은 아니다. 이거는 전쟁은 과거에도 잠깐 단기로 흐지부지 했지만 다시 올라간다. 요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뉴스에서 뭐 별별 이상한 소리 나와도 지금은 아직 주식을 할 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요?
뭐를 중점으로 사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뭐요? 반도체. 예,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대세를 걸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물론 뭐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뭐 원자력도 잘 만들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으뜸은 뭐예요? 단연 반도체다 이거예요. 반도체. 우리가 보면은 그 계절별로 막 제철 과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별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독일하면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독삼사라잖아요. 이제 아우디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간에 자동차 하면 독일. 중동 국가 하면 뭐예요? 석유. 예, 요즘 좀 석유 때문에 또 가격 때문에 좀 뭐 난리긴 하는데 석유. 예, 주체되는 그 어떤 국가적으로 미는 기간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석유. 뭐 스위스는 하다못해 시계, 금융 이런 것들이 뜨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조선 뭐 다 2차 전지 뭐 다 잘 만드는데 그 중에서 으뜸은 반도체다. 특히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어쨌든 간에 불안정한 시기인 건 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그 오늘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진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이거를 오늘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실제로 과거에 우리 뭐 금융위기든 코로나 위기든 무슨 위기든 봤을 때 대통령이나 어떤 경제당국 수장들이 항상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 뭐 나름대로 굉장히 대비가 돼 있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은 금융시장이나 어떤 이런 좀 안정적인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오히려 너무 상승했으니까 조정 겪으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진짜 이런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은 굉장히 또 매수 기회가 진짜 맞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두 개잖아요. 반도체. 두 번째가 뭐예요?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정부에서 해소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거 없어요.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누구 지지하냐 이런 거 없이 진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유리하게 만들면서 주가가 많이 어떤 그런 상승하는 뭐 2배, 3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경제당국의 수장이 그 정도로 말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적극적인 매수 시그널이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오늘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받다 이게 흐지부지하다 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V자 반등은 간다. 예, V자 반등은 간다. 과거 전쟁 때도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때도. 그래서 요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저번 시간에 반도체 뭐 하라 그랬어요. 일단 뭐 삼성 하이닉스는 떨어지면 사라 이건 계속 유효했던 거고 요즘 반도체가 보면은 패키징 관련된 요 패키징 요런 쪽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뜬다 그랬어요. 반도체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소부장주가 있고 뭐 패키징 관련주들이 있고 뭐 설계 관련주들이 있고 팹리스, 비메모리, 시스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부장은 뭐다? 패키징 관련주들을 뜬다. 뭐 다 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보면은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요것도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분들 조정받고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예, 저번 시간에 이오테크닉스 말하면서 반도체 웨이퍼와 패키징 공정에 쓰이는 레이저 장비 만드는 회사라면서 요런 거 강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리노공업 가죠. 예, 요거 마진율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진율 몇 프로라 그랬어요? 예, 마진율 50% 가까이 된다. 협력사인데 이거 의리 아닌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갑니다. 조정받다 또 가요. 예, 그리고 성우전자 요것도 이제 신고점 찍으려고 가요. 언제 빠졌어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게 강한 거예요. 테크린 상한가 쳤습니다. 오늘 요것도 설명드렸죠. 테크린 강해요. 예,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분은 지수가 이렇게 폭락할 때는 오히려 주식 찾기가 쉬워. 왜냐면은 폭락할 때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 오히려 덜 빠지거나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찾으면 돼요. 덜 빠지거나 오르는 거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영화 대사도 보면은
강한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주식시장이 맞는 말이에요. 어제같이 막 서킷 브레이크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십자도지 나오면서 살짝 막 플러스까지 됐다가 이런 종목이 있죠. 이런 거 강한 거예요. 테크인 같은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따가 뭐 우리 기술 같은 거 설명했지만 빠지더라도 재빨리 일어나는 거, 한번 넘어져도 재빨리 일어나는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테크인도 말씀드렸고 뭐 HPSP 이런 것들 막 빠지다가도 막 강하게 바로 반등 재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를 때 그냥 굉장히 강하게 반등합니다. 왜? 요건 살아있으니까 펀더멘털이 너무나 좋은데 다만 체계적 리스크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됐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 지금 으뜸은 뭐예요? 소바장적 으뜸은 뭐예요?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한미반도체다.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보셔야 돼요. 반도체 중에서 이게 거의 대장이라고 거의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번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TC본도를 만드는데 이 TC본도가 뭐냐? 반도체 지금은 HBM이 과거에는 반도체가 일자로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붙였는데 요즘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를 수직적층으로 쌓아요. 예, 이렇게. 이게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다 이거예요. 이게 엔비디아가 쓰는 거고 AI 쓰는 거.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 열공정 처리해가지고 붙이는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기술력이 고난이도인데 요거를 하는 어떤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뭐다? 장비가 TC본더이고 이걸 만드는 회사가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협력이지만 을이 아니에요. 예, 가불관계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을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봐야 되고 얘가 여러분들은 비메모리 HBM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TC본더 점유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71%다. 예,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70% 넘어가면은 거의 준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한미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가 뭐다, 뭐 삼성의 하이닉스가 뭐다, 메모리 뭐 차세대 12단짜리 HBM 반도체다 이거 올라갈 때 얘는 같이 갑니다. 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뭐 그 원청 업체에서 너네 뭐 단가 안 낮춰? 우리 딴 데 바꿀래? 이런 게 안 된다고요. 얘는 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눈여겨 보시라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계속 고점 뚫으면서 가는 거. 예, 지금도 보세요. 어제도 보면은 요것도 시장이 이제 어제 조정 받다가 어제 꼬리 달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아까 말했죠. 시장 빠질 때는 뭐 사면 돼요? 강한 놈 사면 돼요. 빠를 때. 그러니까 살아남은 놈, 강한 놈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 사면 돼요. 걔네들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양봉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강한 거예요. 이런 거 신고가 뚫으려고 굉장히 또 아주 옹골찌게 좀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 일단 보시면 돼요. 아까 언급드린 뭐 패키징 이런 반도체도 중요한데 한미 반도체 대표적인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 후궁정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권주 안 볼 수가 있죠. 또 증권주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미래에셋 증권 보시면 됩니다. 증권주는 많이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 보면 돼요. 그러면은 뭐 삼성도 있고 부국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되게 뭐 농협증권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필 미래에셋 증권이냐? 일단 미래에셋 증권이 자기자본 12조짜리 대장주, 그러니까 증권주 중에서 가장 큰 놈이에요. 예, 첫 번째 가장 큰 놈이라는 거. 두 번째가 요 미래에셋 증권은 요 해외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사업만 한다면은 좀 한계가 있는데 얘는 해외 사업도 비중이 되게 높아요. 막 그래서 우리 그때도 보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해가지고 쿠팡이라든지 테슬라 스페이스 X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비중도 높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증권이 저번에 기업 분석에서 한번 지분 분석 한번 보여드렸죠. 얘가 자기 자본이 몇 프로예요? 23%다. 그러니까 증권주 중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1억 3천주 갖고 있어요. 1억 3천주. 근데
미래세 증권 지금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본 소각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래세 증권이 1억조 소각하겠습니다. 30년까지 요걸 밝혔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 자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 수는 줄어들어. 그러면 나머지 관련된 주식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학적 이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1억주 소각한다는 이슈까지 해가지고 요 미래세 증권이 증권주의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미래세 증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또 2차전지 뭐 보냐? 에코프로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에코프로가 지금 뭐 2차전지가 아주 뭐 뜬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는 단순히 2차전지 차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요 코스닥 수에 코스피의 대장주 하면 뭐예요? 삼성, 하이닉스잖아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예요. 그래서 요 코스닥 지금 활성화 얘가 코스닥 시가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아요. 예,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1141 정도. 와, 오늘 지금 또 요 상한가 선물 상한가가 또 진입을 했는데, 예, 단기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코스닥 수혜주로 해가지고는 에코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2차전지도 앞으로 뭐 테슬라라든지 전기차, ESS, AI 데이터 센터, 뭐 로봇 전지 이런 것 때문에 뜨겠지만 요건 좀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정책 수혜주, 코스닥 정책 수혜주로 에코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제약주. 저번 시간에 제약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에임드바이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임드바이오 추천드리면서 요거 어때요? 빠지면 사라고 했어요. 요거 바로 들어가지 말고 조정 푹 받을 때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뉴로픽 막 예시 들면서 요 고점 베끼려고 요거 노력하는 기업이다 했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수급이 양호하면서, 그리고 뭐다 했어요? 요게 코스닥 150 명예의 전당에 이제 들어가는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놀이라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어제 조정 받고서 강력하게 오르는 그런 양상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뭐 지금도 굉장히 수급이 차후에도 아주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뭘 보냐? 삼천당 제약을 보라. 예, 삼천당 제약을 보라. 예, 왜냐 그러냐면 삼천당 제약이 지금은 제약주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일단 세고요. 그리고 요 종목들 보면은 그 삼천당 제약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다 뭐다 뭐 안구 관련된 그 신약 이런 것들 개발이 뭐 있는데, 제가 요 박약사님 또 보신 것중 하나가 삼천당 제약이 요즘에 보면은 막 뉴스나 리포트 같은 게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사실 조금 부정적 기사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주식이 여러분들 항상 리포트나 뉴스 보면 다들 막 이거 돈 얼마 주면 다 써줘요. 뉴스 리포트, 뭐 리포트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데 뉴스 같은 건 돈 주면 뉴스 써주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솔직히 안 좋은 리포트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은 맨날 다른 종목들 좋은 것만 나오는데 요즘에 뉴스 리포트면 삼천당 제약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도 강해요. 안 좋은 얘기 나오는데 강하다? 얘는 진짜 강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예. 어쨌든 제약주들 많이 있지만 삼천당 제약을 또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망의 원전을 봐야 돼요. 원전. 예. 원전하면은 우리 기술. 원전이 왜 필요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전기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 미국에서 쉽게 건설하죠, 원전. 그래서 한국과 요 협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남미, 뭐 중동 이런 쪽으로 많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제가 뭐 장담까지는 할 수 없는데 차후에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데 반도체 단지 짓잖아요. 근데 여기다 전기 끌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제 지방정부에다가 반도체 짓고 전기는 용인의 수도권에서 쓰고 이제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소형 원자로라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전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원전하면 우리 기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우리 기술. 근데 우리 기술도 좋은 게 얘가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자회사 이름이 우리 D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또 방산주예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원전 플러스 방산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뭐 제 진짜 박 팀장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지금 중동 전쟁 나오니까 석유 가격 오르잖아요. 물론 이제 석유가가 실제 우리나라로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닌데 주유소들이 참 기름을 갑자기 올려버리는 문제는 발생하는데 어쨌든 석유가가 올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석유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 그래서 원전주가 또 한번 오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어떤 수혜들이 나와서 요 원전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로봇주 한번 볼게요. 로봇주는 현대무백스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현대무백스 요거 조금 흐름이 약한 것 같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뭐 여러가지 로봇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도 현대무백스를 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대한민국 시장에서 지금 로봇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기술력이 가장 발달한 기업이 어디예요? 현대차잖아요. 얘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가지고 아틀라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뭐 국내산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또 네오, 원엑스 테크놀로지의 네오 또는 중국산 피지컬 AI와 겨루를 정도의 굉장히 엄청난 로봇이고, 실제로 이 아틀라스를 27년, 28년에 산업 현장에다가 투입을 진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량 공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단순히 로봇이 점프하네 춤추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 대신 공장에 투입이 되는 로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 관련주들이 뜰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표적인 로봇주가 뭐다? 현대무백스다.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대박클럽에서는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와 그런 종목을 중점으로 우리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급드린 것처럼 반도체, 증권, 로봇, 제약, 2차전지, 원전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이러다가 뭐 우주항공, 뭐 AI 막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캐치해서 잡아야 돼. 지금 반도체, 증권, 로봇, 원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 중에서 섹터 중에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요즘에 또 핫한 게 어저께 사이드카가 걸렸잖아요. 근데 이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수 그런 매도세 이런 것 매매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 프로그램 매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가는 거를 우리가 집중 추종해 가지고 여기서 핵심 주도 종목들을 찝어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루에 들어갈 종목 두세 개 종목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20% 상승할 만한 종목, 20% 이상 상승할 종목을 두세 개 종목을 상승할 만한 종목 두세 개 종목을 찝어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약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박약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20% 상승할 만한 종목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한번 좀 박약사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대박클럽에서 굉장히 뭐 서킷, 사이드카 걸리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 우리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매매를 먼저 굉장히 자제를 하고요. 비중을 조금 줄이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또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한미반도체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한미반도체 요 종목 의리 아닌 기업, 협력 없지만 의리 아닌 기업, TC본더의 HBM TC본더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준독과점 기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 시장이 뜨면은 안 뜰래야 안 뜰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의 대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요 종목 우리가 어저께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요거 7% 수익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여기 어제도 빠질 때도 요 꼬리 달면서 올라가잖아요. 11선 타고 여기 1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강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한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쭉 빠질 때 덜 빠지거나 오히려 오르거나 보합인 애들 있죠. 얘네들이 진짜 강한 거라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시장이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막 보합이야.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돼요. 가는 놈이 가는 놈이고 강한 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처럼 빠질 때도 서킷 사이드카 걸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11선 타고 지지하잖아요. 이렇게 거래량도 이렇게 살아있고 요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 매도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요 미래에셋증권 요거는 아주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질른 종목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물론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수익으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 수혜, 직접적인 수혜에 볼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은 매매를 진행하였고, 요것도 장초반, 요것도 6만원대, 요 64,000원대 요 매수를 진행을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딱 치고 올라갈 때 좀 부분 수익을 내고 나머지 잔량을 좀 홀딩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언급드린 종목이에요. 언급드린 종목. 물론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 중에서도 이제 실제 매매하지만 언급드린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진행했고 또 신규 종목들을 계속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갈만한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섹터별 주도주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 공화국이기 때문에 빠지고 치고 올라갈 때는 일단 반도체가 주가 돼야 돼요. 뭐 밥에 아무리 뭐 맛있는 반찬이다 뭐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하듯이 식사 자리에 밥이 빠질 수 없듯이 주식 지금 종목에 반도체 종목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진짜 직접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그리고 주식이 지금까지 너무 상승해서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기회가 된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 참 발언입니다. 지금 올라갈 여지가 많고 전쟁은 그동안에 V자 반등을 항상 해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한미반도체 요거 패턴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저항선 뚫고 살짝 지지하면서 가다가 저항선 뚫고 요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강한 거고, 반면에 요런 말발굽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저항선 다시 지지선을 좀 밑으로 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H현대 같은 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약간 이렇게 가다가 여기 밑에 뚫고 다시 이렇게 가다 요렇게 차트가 깔끔하진 않은데 한미반도체는 깔끔해요. 그러니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요것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가고 있고, 여기 5일선 타죠. 5일선 타고 요거 신고가 요거 못 뚫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가는데 계속 한미반도체는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미래에셋 증권은 에코프로 2차전지라기보다는 코스닥 대장주로 보셔야 되고, 3천당 제약주, 원전 우리기술, 로봇 현대무벡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뭐 박약사님이 관심주 선정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무조건 사라? 질러라? 아니죠. 요거는 요리가 필요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AMD바이오 추천드리면서 요거 어때요? 무조건 사지 말고 요거 훅 조정받을 때 사라 그랬죠. 요거는 조정받을 때 요거는 좀 진입을 해야 유효하다 말씀드렸는데,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대박클럽에서는 지금 언급드린 반도체, 증권, 로봇, 제약, 2차전지, 원전 요 종목들, 이 종목들을 중심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세 종목 뽑아요. 이걸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말한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언급하지 않은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늘 변하니까요. 반도체가 중심인 건 맞지만 원전, 로봇, 제약 이런 것들은 늘 변하거든요. 내일은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20% 상승할 만한 종목 두세 개 종목을 박약사님이 직접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내일도 진입을 해요. 당장 진입을 하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크게 보고 싶거나 또는 20%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을 들어가고 싶은 분, 무조건 뭐 20% 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수익을 무조건 크게 보는 건 아니지만 벤치마킹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굉장히 양호한 현재까지 그런 어떤 흐름을 갖고 있고, 이 두세 개 종목 깔끔하게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박약사님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이 좀 크지 않거나 조금 손실 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좀 한번 박약사님께 좀 문의 주셔갖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화끈한 종목들로 박약사님이 직접 또 토요일날 유튜브 영상을 촬영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보시고 굉장히 귀한 정보들 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